네, 이번에는 람다 펑션, 이름이 없는 anonymous, 무명의 펑션을 람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람다에 대한 설명과 패킹, 언패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def하고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그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 인자, 아규먼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름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제곱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람다 펑션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ma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p이라는 함수는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 목록 안에 있는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a라는 함수를 a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이 square라는 함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square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2에서는 map 이러면 바로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map의 결과물이 다시 map 클래스가 돼서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리스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 각 1, 2, 3, 4, 5의 제곱의 결과가 들어간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맵이라는 것은 이제 매핑한다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A를 매핑해서 새로운 B가 만들어지는데 매핑할 때 어떤 함수를 적용하느냐? 스퀘어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B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매핑하는 함수 맵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뭐 딥러닝이나 어쨌든 맵이라는 이 함수는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라는 함수를 미리 이렇게 def로 만들어 놓고 맵에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anonymous는 이게 람다라는 키워드를 써서 하는 건데 이렇게 def 없이 그냥 바로 맵을 호출할 때 바로 이 람다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inline 그 자리에서 그 한 줄 안에서 inline입니다. 그 자리에서 inline 펑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nline 펑션 또는 anonymous 펑션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인자로 내가 어떤 함수를 넘겨주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 람다 펑션입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람다 x 콜론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람다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인자, 아규먼트 변수의 이름입니다. 뭐 x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이고요. 그 콜론하고 이게 그 함수에 리턴 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라는 값을 받아서 x 제곱을 리턴하는 함수. 함수에 이렇게 하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그 함수를 myfunc라는 이렇게 변수로 받은 건데 예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굳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람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런 myfunc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inline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실제 람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위에서 스퀘어를 이용해서 맵에 적용하는 걸 보셨는데 스퀘어 대신에 이렇게 람다로 간단하게 스퀘어와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내는 이런 함수를 내가 정의하고요. 람다로 해서 정의해서 그것을 이 맵 함수 안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적용하는 펑션이고 두 번째 인자가 리스트가 되겠네요.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리스트가 먼저인지 펑션이 먼저인지 헷갈리는데 이제 펑션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맵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맵 같은 걸 할 때 람다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sort 같은 거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것도 있는데, 필터는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 내 엘리먼트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서 걔네들로만 가지고 새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람다 이러고 y라는 값을 받아서 리턴 되는 것은 이제 true냐 false냐를 리턴합니다. 필터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주는 아규먼트는 그 필터링 조건에 해당되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는 true와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3보다 크냐, 이 조건을 가지고 true, false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y가 3보다 큰 것만 추려져서 새로운 b가 되겠습니다. 네, 필터와 맵에서 람다 쓰는 거 보셨고요. 그다음에 sort와 sorted에서 람다 쓰는 것을 보겠습니다. x.sort라는 것은 그 x가 리스트일 때 그 리스트에 .sort 가능하고요. 또는 빌트인 펑션처럼 sorted를 활용할 수 있는데, sorted 같은 경우에 제일 앞 아규먼트가 리스트이고, 그 다음에 키라는 인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키하고 어떤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리스트 내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키라고 주어진 이 키에 해당하는 이 함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람다 함수를 적용하는데, 지금 이 A라는 리스트는 무엇의 목록이죠? 네, 딕트의 목록이죠. 그래서 이 딕트를 소팅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sorted A 해서 출력하면 네, 오류가 발생하는군요. exception이 발생하는군요. 이 딕트는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이 딕트 간에 지금 리스트 엘리먼트가 딕트인데 이 딕트 오브젝트 간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키라고 해서 이제 이 딕트에 해당하는 이 엘리먼트들을 비교할 때 여기서 람다는 람다 x가 주어지면, 근데 이 x는 A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딕트 타입입니다. 그 x가에 대해서 네임을 구한다. 네임을 구해서 리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소팅을 하는데 이 키에 해당하는 이 함수를 적용해서 엘리먼트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먼트, 그 딕트 엘리먼트의 네임을 구해서, 이름 순으로 그러면 소팅이 되겠죠. 이름으로 소팅이 되고, 이건 람다에서 age를 구했기 때문에 나이 순으로 소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a.sort에다가 sorted 말고 a.sort에 키를 똑같이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임으로 소팅을 해서 프린트 a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sort면 a 자체는 이미 소팅이 a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고요. a.sort에 리턴은 없습니다. a 자체가 이미 소팅되어 버리고 a.sort, 이 sort라는 함수 자체에 리턴 값은 없습니다. none이 됩니다. none. sorted의 리턴 값은 소팅된 a를 소팅한 새로운 리스트이지만 이 a.sort는 리턴 값이 없는 none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다시 넘기는 거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exec func라는 함수를 내가 만드는데 그 함수의 인자로 이런 함수를 넘겨주면 그 f를 받아서 얘가 f를 실행을 하고 f에 이게 괄호 해가지고 이런 함수 f를 호출하는 거죠. 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결과물을 RES로 받고 RES를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딕트랑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빈
dict bin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리턴 값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썸과 곱셈을 x, y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썸과 곱셈을 다 리턴할 때 이렇게 합과 콤마 곱 이렇게 한 거죠.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0과 7을 썸 뭘 하면 그걸 a라고 받았을 때 a는 튜플이 되겠습니다. 튜플. 예. 여러분들 타입하고 값은 손으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튜플이고요. 튜플이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값을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라고 받을 수도 있고 결과물을 이 썸머리 리턴하는 값이 두 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s, m으로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턴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s와 m으로 각각 분리돼서 받습니다. 이런 것을 unpack이라고 합니다. 튜플로 이렇게 묶여져 있던 거를 다시 풀어 헤치는 거죠. 튜플로 되면 그건 하나의 변수입니다. 튜플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변수가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묶어서 하나의 튜플이 됐고 하나의 변수,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것입니다. 튜플 타입의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로 가르고 싶을 때 그걸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원래 C나 자바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리턴을 두 개 하는 것도 원래 없고요. C, 자바에서는. 그리고 그걸 또 리턴 두 개 된 것을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한꺼번에 받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네,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언패킹 다시 보면 언패킹은 튜플만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 대해서도 다 언패킹이 가능합니다. x는 1, y는 2 이렇게 어사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1,2 해가지고 이를 x, y 어사인하면 각각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난 건데 x, y 값을 서로 바꾸고 싶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y 값은 x로 가고 x 값은 y로 갑니다. 이거의 주의점은 이제 C에서 만약에 C나 자바에서 A가 10이고 B가 20이다. A와 B의 값을 체인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템프는 A를 기억시켜 놓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는 아까 기억했던 A의 값을 넣겠죠. 템프. 그래서 프린트 A와 B.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좌표값이 전형적인 튜플 값인데 이렇게 언패킹 가능하고요. 언패킹이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세 개도 이렇게 x, y, z에서 언패킹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이렇게 x, y, z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언패킹은 그 이누머레이터 같은 것도 이런 언패킹입니다. 이누머레이터 함수는 그 인덱스 값이랑 리스트의 엘리먼트 값을 묶은 하나의 튜플이 리턴되는데 루프를 돌면서 튜플이 리턴되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 때 두 개의 변수로 갈라서 언패킹해서 받아서 씁니다. 네, 이상 람다 펑션 보셨습니다.